축구 재능. 축구 재능이 뭘까요? 재능이라고 하면 우선 유소년 선수의 능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플레이, 모두를 뚫어내는 드리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내 아이가 특출난 모습을 보인다면 재능이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순발력이 빠르고 드리블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다면 재능이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재능이라고 판단되는 능력이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는 순발력도 없는 것 같고 공에 달려들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패스만 달라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축구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도 여러 개의 특징으로 나뉘어집니다. 윙 포워드만 봐도 손흥민,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각 포지션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더 많이 다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모두 매우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축구팀으로 갈수록 특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네이마르, 이강인 같은 선수들만 눈에 띕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휩쓸고 다니는 아이들에게서는 모두 드리블러들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지루, 이브라이모비치, 부스케츠, 김민재, 사비 알론소, 토니 크로스, 루카쿠, 인자기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선수들은 재능이 없는 걸까요? 수영, 골프, 사격 등 정형화된 운동일수록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집니다. 모두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이 동작을 누가 가장 잘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발로 공을 다루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역할과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능력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보다는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그 특성을 꽃 피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재능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프로만 봤을 때 총 26개의 프로 구단이 있습니다. 드리블러들은 윙포워드로 대부분 갑니다. 그럼 총 52개의 자리를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유망주들이 결국은 경쟁을 합니다. 반면 다리도 느리고 멀리서 패스 달라고만 하고 패스 받으면 바로 패스해버리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절대 재능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 아이는 나중에 중앙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가지고 똑같이 52개의 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축구 재능을 따지고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논쟁합니다. 이 논쟁 자체가 틀렸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적합한 몸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달리기, 순발력 빠른 아이들, 발놀림이 빠른 아이들을 보면 많은 코치나 부모들이 재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목표가 우리나라 프로리그면 조금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달리기가 빠른 나라인가요? 축구는 20m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달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흑인입니다. 그들과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 차범근, 손흥민이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음바페, 앙리, 호나우두 이런 선수들과 달리기로 경쟁을 하는 건 그들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흥민, 차범근은 달리기도 빨랐지만 그보다 더 대단했던 건 골 결정력입니다. 차범근 감독님은 선수 시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손흥민은 XG 값이 평균의 2배를 넘어가던 때도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빠른 선수들은 유럽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양발로 XG 값을 2배로 넘기는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반면 앙리를 보세요. 손흥민처럼 빠르고 골을 잘 넣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양발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손흥민보다 단거리 기록이 0.1초, 0.2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0.1초, 0.2초 차이가 발롱도르와 훌륭한 선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진정한 재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정하게 앙리와 같은 재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네이마르 같은 드리블러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이강인이 드리블을 잘한다고 하지만 다리의 움직임을 보면 느립니다.
순발력과 민첩성이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느린 선수에 속합니다. 가장 근접했던 선수로 이청용과 이영표만 생각납니다. 그럼 차범근, 박진성,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더 큰 업적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유소년 축구에서는 아직도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의 열광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장점은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차범근, 손흥민처럼 직선 달리기가 빠르고 두꺼운 허벅지로 골 경절력이 좋은 선수들, 기성용처럼 높은 축구 지능과 준수한 다리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선수, 앙리처럼 세계 10등 안에 드는 속도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수비를 볼 수 있는 김민재, 이영표 같은 선수, 작은 체구로 경기장을 미친 듯이 달리면서도 영리한 축구를 하는 박지성 같은 선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 막상 초등학교 저학년 축구팀에 가면 어떤가요? 한국형 초등학교 네이마르들이 경기장을 채우면서 볼을 많이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공을 받으면 팀이 이기기 위해 네이마르에게 패스만 합니다. 코치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기성용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축구의 골든 에이지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비 알론소,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너무 늦고 방향성도 잘못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볼터치, 드리블, 볼키핑, 콘드리블, 축구 선수 출신 감독들, 축구 교육자 모두가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본기가 엄청 좋은 선수가 특별히 많이 나오나요? 유럽 축구 가면 볼터치 길고 드리블 못한다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박지성조차 볼터치와 드리블, 볼키핑 못한다고 비판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럽도 기본기는 강조하지만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축구 유튜버에게 저글링 잘 못하는 덴벨레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게 덴벨레 기본기 전부일까요? 그렇게 영상 하나 가져와서 덴벨레 기본기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기본기 연습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축구를 축구만으로 보지 않고 운동의 관점과 유소년의 발달을 함께 다루며 이 채널을 보는 부모님의 아이들 대부분이 적어도 중 프로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